지금은 푼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살아남는 이제 두세 개의 기업이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가역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태되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도태되고 투자를 하다가 지치면 도태되는 거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올랐는데요. 거품론을 우리가 언제 얘기했어? 안면몰수하고 시원하게 기술주가 올라갑니다. 그 바람에 오늘 국내장도 좋았는데 그러다가 또 언제 아니야 거품인 것 같아 이렇게 표정이 싹 바뀔지도 몰라요. 이런 분위기 이어갈까요? 산타랠리 연착은 됐지만 내년 초까지 계속 갈 수 있을지, IPO 하고 나면 미국 시장에 큰 돈 추가로 들어갈지 자세한 내용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밤 뉴욕 네. 증시는 또 얼굴을 싹 바꾸고 우리가 언제 걱정한다 그랬니?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걱정 뚝, 행복 시작 이거예요? 일단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가 사실은 근본은 오픈 AI와 오라클. 그렇죠. 그래서 오픈 AI 묻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니네 돈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메타가 회사채를 발행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야 니네 칩 팔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약간 자전 거래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려를 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보면 과거를 자꾸 이제 회상하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이제 닷컴 버블 당시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사실은 그닥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고 너무 과거를 대입하면 안 맞아요, 공식이. 지금 이제 예전에 버블은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현주 컴퓨터, 삼보 컴퓨터 와. 컴퓨터 회사들이 갑자기 막 늘어났는데 컴퓨터는 안 팔렸습니다. 생각은 삼보 트라이젬 왜 생각나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현주 컴퓨터가 이제 막 대폭 뭐 세일하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하셨던 분들이 다시 안마의자 쪽으로 다 넘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만큼 이제 그런 공급 과잉이 나와야 이제 이게 과열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AI는 칩이건 뭐 데이터 센터건 전력이건 다 공급 부족이죠. 근데 이제 오라클이 이제 이게 과연 이게 오픈 AI가 준 거를 돈을 줄 수 있느냐. 근데 오픈 AI가 지금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샘 올트만이 힌트를 줬어요. 우리 힘들면 나라가 보증해 줄 수도 있어. 그렇게 비밀을 얘기를 그 어떻게 했죠. 미국 정부하고는 합의가 된 거예요? 쌍방이에요? 지금 AI는 전쟁입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전쟁이 AI로 지금 대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참여 기업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코어위브도 들어갔고 오라클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오픈 AI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맨하튼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있던 달 탐사 프로젝트까지 지금 세 번째 프로젝트거든요, 미국이. 총력전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은 너희 돈으로 하지만 우리가 힘들면 돈을 대줄 수도 있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뭐지? 네. 중국은 전력이 남아도는데 칩이 없고 우리는 칩은 남아도는데 전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제네시스 미션의 수장이 누구냐면 에너지부 장관이에요. 돼지코를 꽂아야 그렇죠. 암만 좋은 예. 데이터 센터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미국이 최근에 뭐 퍼스트 솔라라든지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도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도 결국 이게 데이터 센터랑 같이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이거 보니까 제네시스 미션하고 그다음에 오픈 AI가 상장하게 되면 돈을 또 조달을 할 거고 돈을 또 좀 벌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라클도 투자자가 붙을 것 같고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버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버블론이 아니라 시차죠. 너희들 이제 투자는 계속 할 텐데 하는 건 알겠는데 돈 언제 벌 거니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인터넷이 보급될 때 처음에 네이버 같은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 돈을 언제 벌지를 알고 투자한 건 아니죠. 예, 근데 지금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푼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살아남는 이제 두세 개의 기업이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가역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태되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도태되고 투자를 하다가 지치면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이 갑자기 치고 나가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아마존도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고 메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줄일 거냐라는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넣으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칩을 더 많이 사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굴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투자 기차는 급브레이크 잡으면 전복 사고군요. 이제 네.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미국 경제가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되죠. 지금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미국의 EPS 상승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거기도 이제 요즘에 K 증시라고 하는데 그 K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 요 분기점에서 위아래로 쫙 벌어지는. 예, 그래서 관련이 없는 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있고 오히려 지금 AI 쪽이 관련된 회사들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총합을 비교해 보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시장이. 그 이유는 이제 밸류 부담이 좀 느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PER 밴드로 한 23배, 4배 가면 이제 일단 부담스러워요, S&P 500도. 그러면 이게 가이던스라고 해서 이제 예상 실적치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내년은 이렇게 될 것 같고 내후년은 이렇게 될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조금은 너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에 신경을 이렇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빅텍들이 투자를 줄이면 그때 주식은 파셔야 됩니다. 근데 무서운 게요, 대표님. 예. 하도 거품론 얘기가 나오면 빠질 때는 살벌하게 빠져버리잖아요. 예컨대 예. 이번 달 11일에 오라클 주가가 예. 하루 만에 11% 빠지고 그날 빠지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한 3거래일 동안 20%가 빠져버리니까 그쵸. 이거는 간이 커도 예. 간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거품론 그러면 앞으로 불식하고 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주간 거품론, 월간 거품론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그 코어웨이브라든지 이제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변동성이 커졌냐면 네. 근데 오히려 메타나 뭐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그닥 변동성이 없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애들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는 기업들은 너희들이 그때까지 이게 수익화가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어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게 돈이 이게 걱정하시는 게 어느 순간 한 군데서 딱 막히면 연쇄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증해 준다고 했죠? 나라 찬스. 나라 찬스가 있습니다. 야, 아빠 찬스보다 세다는 예. 나라 찬스. 그것도 예. 천조국.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여기서 투자를 중단하는 순간 중국에 뒤처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H200을 허용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화웨이가 너무 AI 칩 개발을 가열차게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할까봐. 오히려 당근을 주면서 못 만들게 하는 거죠. 살살해. 예, 이렇게요. 천천히 좀 속도를 늦추고 네. 미국의 의존도를 높여야 사실은 이제 지금 히토류 때문에 지금 발목 잡혀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럼 너희들은 우리 칩에 발목이 잡혀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서로 발목 한 번씩 잡아주고. 그렇죠. 예,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좀 비집고 들어갈 게 많아야 될 텐데 아니 일각에서는 그래서 거품론이 하도 주기적으로 왔다 네, 갔다 네. 하니까 야 빅테크만 주식이야? 다른 데로 순환매 도는 거야. 한 바퀴 그렇죠. 돌아서 다른 데로 눈을 좀 돌릴 필요도 있고 아니 그거 말고 나머지 S&P 500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 양극화 너무 심한데 이쪽 차례 됐어 이런 주장도 있어요. 순환매 장세가 진짜 올까요? 순환매라기보다는 결국엔 이것도 AI의 혜택을 보는 쪽이 가겠죠. AI가 묻어야 되는구나. 묻어야 되는 것도 있고 AI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구글 주가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뭐 테크는 뭐 시점에 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다들 웬만하면 수익권이시겠죠. 그러니까 빅텍에다가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미국은 장기 투자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맞아요. 크루즈 여행 많이 가겠죠. 네, 제가 그래서 그 회사 주가를 보는데 미국 주가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꺾이는 신호는 거기서 먼저 나옵니다. 크루즈 여행 안 가면은 미국 주가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돈 떨어졌구나. 요 그렇죠. 사인이구나. 그리고 JP 모건 같은 회사들이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주라든지 이런 크루즈 같이 이제 사치 여행이죠. 어떻게 보면 호화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면 미국 경기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비재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월마트가 올라오는 건 좀 다른 이슈죠. 그건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중산층이 이제
예, 물가가 올라서 힘드니까 예전에 싼마트 가는 거예요? 백화점 다니시는 분들이 아. 마트 가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그리고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서 생각보다 관세 이슈가 생각보다 늦게 반영되고 있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또 이제 거기도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근데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고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금 요즘에 싸움이 좀 잔잔해졌죠. 그러게요. 좀 조용하네요. 예. 크리스마스라 착해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더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좀 보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약속대련 아마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네. 그 월마트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의문이 좀 풀리는데 올해 미국판 다이소라고 했던 달러트리나 아니면 달러 제너럴이 주가 수익비를 보니까 엔비디아보다 높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저소득 계층은 그쪽에서 계속 돈을 쓰고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 계층도 이제 허리띠 조금 졸라매는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고소득보다는 이제 중산층이 좀 중산층이 내려오는 거죠. 현실과 약간 그렇습니다. 합의를 하는 거구나. 예, 예. 그러면 M7 같은 인공지능 관련주도 이제 소비재에 대한 관심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고 하고 M7이 다 올라갈까? 내년에도 쭉 괜찮을까? 이거는 어떻게 마음 푹 놓고 있어도 돼요? 옥석을 가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7도 약간 조금 바뀌는 추세가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장이잖아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올해 한 2배 이상 올랐는데 그쪽에서 브로드컴은 여전히 좀 좋을 것 같고요. ASIC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은데. ASIC 주문형 반도체. 네, 주문형 반도체는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꾸준히 성장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보니까 올 들어 거의 제일 싸다. 그 대할인이다 이런 느낌 드는데 지금 그럼 들어갈 그게 만합니까? 이제 가격으로 싸진 게 아니라 그렇죠. 밸류가 싸졌죠. 밸류가. 예, 이제 뭐 20배대로 내려왔으니까 PER이 거의 예전엔 80배 막 이랬다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좀 내려왔잖아요. 예, 신기해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밸류를 맞추는 정도 수준에서 가이던스가 올라가면 조금 더 가고 이제 순차적으로 움직이겠죠. 상승폭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금 알파벳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알파벳. 예, 알파벳이 이제 보면 그 제미나이 3.0 때문에 핫해졌지만 여전히 오픈 AI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미국 내에서는 제미나이를 더 많이 씁니다. 넘어갔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어요? 미국 내에서는 제미나이가 1위가 된 지 좀 됐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오픈 AI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한몫하죠. 우리나라가 네. 거의 한 3위 안에 드는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샘 몰트만이 깜짝 놀랐다는. 네. 일본을 갈 게 아니라 한국을 갔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구독을 하면 제미나이도 쓸 수 있고 구글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데이터도 용량도 이제 클라우드 용량도 더 주고 그게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뭐 이제 일반 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월 사용료가 인당 뭐 6불 40센트 이렇게 기본 베이직이 네. 그러면 한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유행한다는 어포더빌러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큼. 스탠다드 조금 더 높은 사양도 12불 정도니까 12불이 조금 넘으니까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게 많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유튜브랑 연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폭발적이겠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구글의 이 역량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래서 알파벳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조금 더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3 내놓고 나서 오픈 AI를 꽉 누르고 가겠는데 싶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또 이제 제미나이랑 협업을 하죠. 나 애플 잊고 있었어요 한동안. 네. 네. 애플 그래도 뭐 잘 지켰습니다. 올해 뭐 크게 오르진 않았어도 애플은 내년을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상장 시장이 열리잖아요. 네. 오픈 AI 그리고 그렇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근데 이쪽이 IPO를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우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올랐다가 또 오늘은 갑자기 또 급락을 하기도 하고 네. 등락폭이 큰데
요거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여기다가 돈을 집어 넣으려면 다른 빅테크에서 돈 번 분들이 그거 팔아서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지면 다른 빅텍은 오히려 기회죠. 오. 예, 그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네. 하면,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어떻게 상장할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뭐 이제 스펙 상장을 하는 분이 뭐 우리한테 와라, 내가 스펙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 나와 네. 합병을 하자. 어.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상장 관련된 이슈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뜸을 들이고 있거든요. 방식을 아직 못 정한 걸까요? 그렇죠. 이제 뭐 그 모건 스탠리인가 뭐 그쪽이랑 뭐 JP 모건인가 모건 스탠리인가 쪽인가를 한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뭐 스펙 상장 얘기 나오니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방식이 이제 그걸로 하면 기존에 테슬라 갖고 있던 분들한테 이 스펙에 투자를 해서 주는 형태로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특수목적 회사를 상장을 시켜놓고 얹혀서 그렇죠. 가는 방식. 그렇죠. 예. 이제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동안 상장 가액 이제 그 예상 가액을 적게 부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거의 콧방귀도 안 끼다가 높게 부르니까 좋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솔깃? 했죠. 예. 네. 근데 스페이스X는 테슬라랑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 지분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문화발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론 머스크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시는데 테슬라 사서 뭐 이 스페이스X랑 관련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요, 대표님. 테슬라 주가가 올해 1분기에 우리한테 실망을 주고 4월 저점 생각하면 그때 되게 속상했거든요. 네. 1분기에 한 40% 빠졌다가 좀 그때 대비 한 130%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좋기는 한데 스페이스X 상장할 때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 주가 빠지고 막 여기 있는 큰 손들이 이거 팔아서 IPO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스페이스X랑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는 제가 볼 때 그냥 자율주행 FSD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양산하겠다라는 부분.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말은 항상 뭘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저분이 얘기하시는 확정적으로 막 시기도 되게 확정적으로 단언하시는데 네. 예, 조금 뒤에 됩니다. 항상 시간 약속을 좀 안 지켜요. 예, 네. 그 머스크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딜레이 되는 경우가 허사하고 그러니까 아니 다반사고요. 연착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반년에서 1년은?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되게 변동성이 크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받쳐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시장 분위기까지 우리가 살짝 엿봤는데 미국에서 FOMC 끝나고 나서 뒷북 통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요거 보면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거 봐. 이거 물가도 괜찮고 고용도 상황이 이런데 1%포인트 훅 내려줘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니들 뭐 하는 거니? 하지만 이 통계가 이게 진짜가 맞아?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거 네.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요, 대표님? 아마 전 세계 투자자 중에 이렇게 미국의 통계까지 이제 걱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진짜 투자자분들이 웬만한 전문가 예. 못지 않아요. 예. 네. 올해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한 3위권이더라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예. 그래서 환율이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러게요. 예.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상황은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질문을 까먹었네요. 갑자기. 네, 내년도에 예. 현재 통계를 가지고 통계. 평가를 할 때 이 통계가 맞는 통계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네. 통계는 틀릴 수도 있고 보정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한 3% 올라갈 것 같아 얘기를 했는데 2.7, 2.6 나오니까 네,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왜 주택 지수를 0으로 하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을 0으로 놓는 이유가 뭐냐면 주택은 이미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세를 낼 때 렌트비를 낼 때 이제 미국은 주로 이제 뭐 주 단위로 2주 단위 뭐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내면 연간으로 계약하겠죠.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 그러면 이미 연간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한참 올라갈 때는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먼저 계약해놨으니까 나중에 더 올라가니까 확 뛰고 하는데 지금 약간 꺾이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보정을 하더라도 그닥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도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네. 3.0 예측했는데 너무 많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월급 많이 받는데 네. 예, 한 0.1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아 그럼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통계가 틀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아.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네. 예, 틀린 걸 인정하면 되는데 아 떼쓰는 예, 거구나.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걸로 보이고 뭐 미국 정부는 항상 그랬습니다. 약간 금리를 좀 내리고 싶어하고 정부는 늘 그렇죠. 경기가 예, 좋게 맞습니다. 보였으면 싶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진짜 새로 연준 의장 바뀌고 예. 막 1%포인트씩 금리 시원하게 내려갈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1기 때 임명했던 분이에요. 네. 예. 근데 파월이 지금 연준 의장 대통령과 싸우잖아요. 지금 뭐 불구대천이죠. 예, 오히려 네.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사이가 더 좋았고,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연준 의장, 위원들, 뭐 뉴욕 연은 총재 뭐 이런 분들만 아는데 그 안에 엄청난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노락의 경제학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보고서를 엄청나게 써서 올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데이터들을 엄청 보는데 그리고 옆에서 조언을 엄청 하죠. 절대 여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니 그냥 대통령이 하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연준의 권위가 없어지죠. 밑에 사람들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연준이 내년에 뭐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연준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둔화되고 있죠. 한 4%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금리는 높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금리는 결국에 돈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를 굳이 높은 고율을 금리를 유지하면 왜곡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 한 2.5%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한 두 차례에서 뭐 많으면 한 세 차례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네. 삐걱거리면서 가겠죠. 그래요. 이런저런 잡음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 끝으로 그렇게 해서 유동성이 좀 더 풀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내년도 국내장 요 온기 받아서 괜찮을까요? 내년도 국내장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지금은. 좋을 것 같다. 네, 지금은 네. 적어도 한 지수상으로는 5,500에서 오. 한 6,000 사이까지도 높으면 6,000도 갈 수 있을 것 네.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겠어요. 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